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전 국방장관이었던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었다가 다시 사의를 표명하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왜 자기한테 권한도 없는 그러한 조사에 휘말려서 이러한 일에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 7월 1일부로 해서 군사법제도가 개혁이 됐습니다. 즉 군내에서 사망사고 또 성과 관련된 그런 사고 또 민간인 신분이었다가 군인으로 신분이 전환된 상태에서 어떤 범죄 사실이 밝혀진 그러한 사건, 이러한 세 부류의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에서 조사를 시키겠다 하는 게 지난 더불어민주당에서 가결시킨 그러한 군사법 개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사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군사 경찰이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 해병대에서 이거를 수사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수사를 안 했겠죠. 그냥 제가 보기에는 부대장이 자기 부대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알아야 자기가 누가 물어보면 답변도 하고 또 할 테니까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조사 내용을 국방부 장관한테까지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고를 했는데 그것도 저는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고해야 될 대상은 자기 해병대 사령관이지 국방부 장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했다면 해병대 사령관을 대신해서 이제 보고를 한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사실 옛날 같으면, 즉 관할권이 우리 군에 있었다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에 해병대 사령관이 배석을 하든가 아니면 해병대 수사단장이 배석을 했겠죠.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 아예 관할권이 없는데 왜 그런 조사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컨대 부대 내에서 사고가 났고 또 이게 사회적 파장이 크니까 자초지종을 듣고자 아마도 조사 내용을 보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관할권이 이 조사, 수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민간 경찰에 이관이 돼 있으니까 이 조사 내용은 일종의 진술서 같은 그러한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조사 내용에 국방부 장관이 누구를 빼라 끼라 했다고 한들 옛날 같은 그런 관할관의 위치에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도 없는데 이게 뭐 이렇게 이슈가 됐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관할관 제도를 바꾼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군사법 개혁 제도는 결국은 군인들을 믿지 못해서 지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해가지고 가결시킨 법입니다. 그동안 군인들이 잘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60년도, 70년도, 80년대까지 주먹구구식으로 법 집행을 한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또 60, 70년대 그때는 군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얼렁뚱땅한 게 많았다고 저는 봐요. 어찌됐건 군을 못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이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가 이제 처음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이 파장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제가 염려했던 겁니다. 권한도 없는 수사단장이 조사를 해서 그 조사 내용을 궁금하니까
자기네 해병대 사령관하고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 내용을 경찰에 주느냐 안 주느냐. 경찰이 그거 받았으면 뭐 했을까요? 참고나 했겠죠. 아마 덮어버렸을 겁니다. 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잖아요. 경찰 수사관이 가서 자기가 조사를 한 내용만 이게 정식 그런 조사 내용이, 수사 내용이 되니까 이 국방부에서 한 거, 다시 말해서 이 해병대에서 한 거는 그냥 참고 자료 수준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어쩌다가 이렇게 큰 사건이 됐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또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 법안을 가결시킨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군내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지휘관은 법에 뭐라고 써있든 간에 도의적 책임을 갖고 자기 부하가 특히 죽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즉 유가족에 대한 어떤 서운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주고 또 망자에 대한 예우도 갖춰주고 최대한 하여튼 군에 온 남의 집 자식이 그런 큰 희생을 치르는데 잘 되도록 순직 처리가 되도록 그런 것들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외부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되면 자기가 잠재적 피의자가 되니까 중대장이 됐든 대대장이 됐든 심지어는 사단장이 됐든 그 이상이 됐든 간에 옛날 같은 그런 마음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군내에서 사망사고가 나든 뭐 성 관련 이런 사고가 나면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 같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렇게 하면 사고 피해자가 이득을 보는 걸까요? 이 관할관 제도에 대한 법 제도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또다시 사망사고가 나면 이제는 우리 군인들은 부상자를 긴급 구호하고 현장 보존하는 것 외에는 이제는 할 일이 없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경찰이 오면 우리 군사경찰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돌아가나 물어보면 답변이나 해주고 하는 역할밖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군사경찰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도 철저히 수사를 했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주먹구구로 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경찰이 한다고 얼마나 좋아질지. 오히려 더 억울한 사건이 있을 수가 있고 조사기간은 더 길어질 겁니다. 조사기간, 수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부대는 자기의 고유 업무인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대대가 됐든 연대가 됐든 여단이 됐든 사단이 됐든 이제 사망사고가 나면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기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 겁니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겁니까? 결국은 국방을 약화시키는 이런 결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국방부 장관이 아마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수사단장이 이걸 왜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기가 조사한 내용이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왜 굳이 경찰에 넘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항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항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따지겠죠. 그러나 그 결과로 해병대 전체가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혼란에 빠져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군내에서 이러한 중대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군인들의 사고를 대하는 태도,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뀔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인들은 이러한 사고가 나면 부상자 긴급 구호, 현장 보존, 그 외에는 특별히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유가족에 대한 그러한 보호, 예우, 피해자에 대한 예우,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은 누구 몫이 될까요? 경찰이 할 겁니까?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